안녕하세요. 다산이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이후에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과목에 출제된 20문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중 한 변의 길이가 0.1m인 정삼각형의 3정점 ABC에 각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클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점 A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우선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각각의 점을 제가 편의상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두겠습니다.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다 동일하죠.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0.1m. B와 C 사이의 거리도 0.1m, A와 C 사이에 떨어진 거리도 0.1m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보시면 다 동일한 점전하가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클롱이 A점, B점, C점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편의상 이렇게 노란 색깔 점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때 이 노란 색깔의 전하량은 양전하죠. 플러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클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지금 동일한 극성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이 A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게 되는데요. A점은 지금 B에 의해서 지금 A와 B는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 방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B에 의해서 A점에는 이러한 힘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역시 C에 의해서 이 A도 A와 C도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C에 의해서 A점에서는 이 방향에 힘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왼쪽에 있는 친구를 F1,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F2라고 표현을 할게요. F1, F2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두 친구는 지금 방향만 다를 뿐 크기가 같은 거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힘, F의 크기는 4, 파이, 진공 중에서 엡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으로 우리가 일정한 친구인데 지금 보시면 R, 떨어진 거리도 0.1로 같습니다. 그리고 Q1, Q2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F1과 F2의 크기 값 자체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F1의 크기, F2의 크기가 아니라 이 두 친구를 벡터적으로 더했을 때 나오는 이 초록 색깔 벡터 F의 크기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벡터적인 합을 할 때는 F1과 F2로 우선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만큼이 이 벡터의 합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은 초록 색깔 F가 되고 이 친구는 수식적으로는 F1 그리고 F2를 벡터적으로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하게 되냐? 지금 보시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6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친구도 역시 60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각도는 지금 다른 색깔로 표현해보자면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60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현한 이 부분의 각도는 30도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30도. 그럼 여기까지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 F1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 F1의 코사인 30도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이 주황 색깔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F1, 즉 이 빗변에서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이 주황 색깔 크기 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록 색깔의 크기는요. 이 별이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즉 여기도 별, 여기도 별이 되겠습니다. 즉 이 F가 정확히 두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F는 2 곱하기 별로 접근합니다. 그럼 이 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쭉 나아가서 2 곱하기 별은 F1의 크기에서 코사인 30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코사인 30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모르시더라도 이 친구는 계산기에 대입하면 나와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보면 F는 2 곱하기 F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우리가 결국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F1 값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1은 위에 식에 바로 대입해주시면 되겠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은 0.1m입니다. 그러면 0.1의 제곱 분의 지금 Q1과 Q2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Q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이때 이 전하량 하나의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Q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은 이 F1 값에서 결국에는 루트 3배만 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루트 3 F1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한 이 값에 루트 3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루트 3 여기도 루트 3 해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무엇이 나오냐? 우리가 5분의 18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를 표현을 해보면 보기와 같이 표현을 했을 때 3.6 루트 3 뉴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에서 전기회로의 도전율 시그마에 대응되는 것은 우선 우리가 도전율 시그마는 투자율 뮤와 대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 이 각각의 보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자속에 대응되는 친구는 뭐죠 여러분? 전류가 됩니다. 전류. 문자로 보게 되면 자속 파이와 전기회로에서는 전류 I가 대응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기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기전력과 대응이 됩니다. 역시 문자로 살펴보게 되면 F와 기전력 E가 이렇게 대응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저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저항은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 전기저항에 대응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은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저항과 전기저항의 공식을 통해서 이 도전율과 투자율의 대응 관계도 같이 세트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저항을 제가 RM이라고 표현할게요. RM은 공식에 의해서 뮤 S분의 L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때 뮤는 투자율, S는 면적, L은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응되는 전기저항 R은 로우 S분의 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문자를 복습을 해보면 이 로우라는 친구는 고유저항을 의미하겠습니다. S는 면적, L은 길이죠. 즉, 지금 다른 것이 지금 투자율과 고유저항이 있겠는데 이 고유저항을 우리가 조금 보기 쉽게 다른 친구로 바꿔볼 겁니다. 우리가 이 고유저항 로우라는 것은 도전율 시그마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즉, 로우는 시그마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로우 자리에 시그마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시그마가 분모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시그마 S분의 L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온전하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저항, 자기저항 RM은 뮤 S분의 L이고요. 지금 전기저항 R은 시그마 S분의 L입니다. 다른 게 뭐죠, 여러분? 여기는 투자율, 뮤, 전기저항 쪽은 시그마, 도전율이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율, 뮤는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도전율 시그마와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지축상에 놓인 길이가 긴 직선 도체에 10A의 전류가 플러스 지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도체 주위인 자속 밀도가 다음과 같을 때 도체가 받는 단위 길이당 힘은 어떻게 되는가? 단 XY는 단위 벡터이다. 우선 제가 편의상 이 XY를 IJ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IJ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이 성분 벡터, 이 친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그리고 이렇게 G축이 있다고 했을 때 X축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즉 단위 벡터를 우리가 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Y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J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G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K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분 벡터 I, J, K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외적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도체, 전류를 흘리고 이때 이 도체가 받는 이 자장 안에서 도체가 받는 힘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때 이 공식 F는요. 우리가 I 크로스 B 그리고 이것의 도체의 길이 L을 곱한 것이 됩니다. 이럴 때 이 힘 F의 단위는 뉴턴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단위 길이당 힘을 묻고 있습니다. 즉, 이 공식에서 동시에 양변을 L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L분의 F, 즉 단위 길이당 힘은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단위 역시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이 단위 1인당 힘을 편의상 F-라고 표현한다면 I 크로스 B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같으면 보통 이러한 문제에서 이 외적을 통해서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X, Y에 각각 단위 벡터로 표현한 것으로 통해 우리가 결국에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까지 고려해서 벡터로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이 문제에 벡터 값을 대입을 해볼 텐데요. 전류 I 같은 경우는 10A의 전류가 지금 플러스 G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플러스 G방향, 즉 K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크기는 10, 방향은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로스 B 같은 경우는 주어진 그대로 3, I 마이너스 4J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례대로 외적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0K와 3I는 우선 크기만 보시면 30이 됩니다. 그리고 K 크로스 I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외적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해서 앞에서 D 방향으로 갑니다. 즉 K에서 I 방향으로 오른손을 쓸었을 때 이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가리키는 것이 이 벡터 외적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K에서 I죠. K에서 I로 이렇게 내 손가락을 쓸어주게 되면 엄지가 지금 J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외적한 값은 J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외적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편의상 어떻게 할 거냐면 10과 4만 곱해보겠습니다. 즉, 이 마이너스 J는 제가 바로 벡터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쉽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곱할 때 크기는 40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플러스 40. 그리고 여기에서는 K 크로스 마이너스 J라고 보는 거예요. 즉 우리는 K와 마이너스 J의 외적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K는 지금 그려져 있고 마이너스 J는 어떻게 표현하냐? 마이너스 J는 J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주황 색깔 벡터로 마이너스 J 벡터를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K 크로스 마이너스 J예요. 그럼 K에서 마이너스 J로 내 손가락을 씁니다.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K에서 마이너스 J 방향으로 이렇게 쓸게 되면 지금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죠. 즉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뭐랑 같냐? 지금 보시면 X축 방향과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플러스 I가 됩니다. 이 친구의 외적의 결과는 I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에 이 F-는 30, J,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0I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서는 지금 이 각각의 I, J를 X, Y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F-는 X부터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X가 됩니다. 40X 그리고 플러스 30 여기는 J니까 Y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 골라주시면 이렇게 40X 그리고 플러스 30Y에 해당되는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적 용량이 20마이크로페럿인 공기의 평행판 커패시터에 0.1클롱의 전하량을 충전하였다. 두 평행판 사이의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량은 우선 이 문제는 분극의 세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분극 전하량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를 떠올려주시면 이 친구는 유전체 내에서 단위 면적당 발생한 분극 전하량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P는 분극 세기 P는 면적당, 즉 S분의 Q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Q는 정확히는 분극 전하량이기 때문에 제가 구별을 위해서 QP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요. 지금 이 QP, 즉 분극 전하량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극의 세기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양변의 면적만 곱하게 되면 분극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뭐다? 이렇게 QP를 찾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럼 우리가 우선 이 분극의 세기 공식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선 분극의 세기 P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마이너스 1 여기에 전개의 세기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분극의 세기 공식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개만 기억을 잘 해두시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식을 전개하면서 충분히 다 유도가 가능합니다.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면 우선 이 엡실론 제로를 다 분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곱하기 2. 2도 이제 전개를 해보면 분배를 했을 때 앞부분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그리고 2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이 뒷부분에 이 친구를 조금 인위적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앞부분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엡실론 S, 엡실론 S, 2.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여러분? 이 엡실론 제로 2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엡실론 S, 엡실론 S가 약분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 이유는 이 다음을 위해서예요. 이 다음을 위해서 한번 표현해보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는 우리가 전속밀도 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지금 D라고 표현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D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 분무기 세기는 D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D라고 표현할 수 있고 편의상 D로 묶어볼게요. 그럼 D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전속밀도로 표현을 쭉 한 이유는 지금 문제에서 전하량 0.1클롱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전속밀도 D 역시 우리가 면적당 우리가 전하량 Q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이 Q가 0.1클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유전율 엡실론 S가 1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이제 식을 정리해서 작성해보면 P는 D 곱하기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이 상태에서 지금 이 P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S분의 QP, 즉 면적분의 분극 전하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D는 면적분의 전하량 Q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여기에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QP예요. 그러면 양변을 동시에 S를 곱하면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좌변에도 S, 우변에도 S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변에 S가 약분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변도 S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분극 전하량 QP는 전하량 Q 곱하기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전하량 Q는 0.1클롱 곱하기 1 마이너스 우리가 비유전율은 10이라고 줘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10 대입해주시고 10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시면 분극 전하량 QP는 0.09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자기저항 공식을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저항을 RM이라고 작성을 한다면 이 친구는 뮤 S분의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면적의 기호로는 S 그리고 A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것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뮤 A분의 L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각각이 의미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뮤는 투자율, S는 면적, L은 자기회로의 길이, 즉 자로의 길이를 의미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A도 역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번, 투자율에 반비례한다. 투자율, 뮤가 지금 분모에 있죠. 따라서 자기저항과 반비례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맞는 내용이죠. 2번 볼게요. 자기회로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 S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즉 비례한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기회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즉 자로의 길이에는 지금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례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L이 커졌을 때 자기저항도 같이 커지면 비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L이 감소했을 때 자기저항이 같이 감소한다면 이것도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지는 게 비례 관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지금 공식을 보시면 제곱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바로 틀린 것을 알 수도 있지만 한번 올바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길이에 지금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에는 비례하는 관계인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도전율 시그마, 유전율 엡실론인 물체에 교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임계 주파수가 되겠는데요. 임계 주파수의 정의는 우리가 도체와 유전체를 구분하는 임계점에서의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한 것이 문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가 임계 주파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전류 밀도 IC와
그리고 변이 전류 밀도 ID가 갖게 되는 주파수 F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런데 강사님, 지금 보시면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의 크기라고 했지 밀도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식을 작성하셨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변이 전류, ID, 그리고 전도 전류, I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을 동시에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곧 우리가 전도전류 밀도, 이게 변이전류 밀도이죠. 따라서 이렇게 전도전류 밀도와 변이전류의 밀도가 같다고 식을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좌측에 전도전류 밀도의 공식은요. IC는 시그마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시그마는 도전율, E는 전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전류 밀도는 우리가 이 과정을,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유도 과정까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을 해주세요. ID는 오메가, 엡실론 2가 되겠습니다. 이때 오메가는 각주파수, 엡실론은 유전율, E는 전개의 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와 2는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양변으로 나눠주시고 그러면 좌변에는 시그마만 남고요. 우변에는 오메가 엡실론이 남겠습니다. 이때 이 각주파수 오메가는 우리가 2파이 F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시그마는 2파이 F, 엡실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 F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만 남기고 다 동시에 2파이 엡실론으로 동시에 양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파수 F는 우리가 2 파이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균 자로의 길이가 10cm, 평균 단면적이 2제곱cm인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5.4mH 정도로 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코일의 건선수는 약 몇 회인가? 단 철심의 비투자율은 15,00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에서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형의 이러한 철심에 코일을 감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작성해보면 평균 자로의 길이, 즉 자속의 지금 자속이 지나가는 길이 이 길이죠. 이 노란 색깔로 표현한 이 친구의 평균 길이를 지금 10c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L이 0.1m라고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 지금 센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cm 또는 0.1m로 이렇게 바로 표현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단면적, 즉 이 철심의 단면적을 말하는 거죠. 이 철심의 단면적이 S가 2제곱c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2제곱cm. 이때 센치 제곱이에요. 즉, 센치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표현한다? 이 친구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아니라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돼요. 센치 제곱을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꿔주시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 인덕턴스를 5.4mH, 즉 L을 5.4 mH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밀리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따라서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본 단위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미터, 제곱미터, 헨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봤더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코일의 건선수, 즉 이 코일을 감은 횟수 n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심의 비투자율 μs는 15,0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조건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 인덕턴스 L 공식을 살펴보면요. L은 L분의 뮤 S N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건수 N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정리를 할 텐데요. 양변에 동시에 L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식이 LL의 즉 뮤 S N제곱이 됩니다. 인덕턴스의 이 길이를 곱하고 μ s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n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우변에 있는 μ s도 동시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좌변은 μ s분의 LL이 되고 우변도 μ s를 나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변에는 n제곱만 남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동시에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루트를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이때 n은 루트 여기서 뮤 s의 l 곱하기 l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차근차근 우리가 이 조건 정리한 것을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지우고 대입하는 과정을 쭉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일의 건수 n은 루트 우리가 뮤 s분의 l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해 보고 대입을 해볼게요. 우선 뮤는 뮤0 곱하기 뮤 s죠. 그래서 우리가 진공 중에 우리가 뮤0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 부분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B 투자율 15,000을 대입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투자율 뮤를 처리를 한 것이고 S 단면적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이 상태에서 분자의 L 자기 인덕턴스 헨리의 단위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우리가 자로의 길이는 0.1m예요. 0.1을 바로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에 대입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12가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코일의 건선수는 대략적으로 12회가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 부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도 폐곡선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될 수 없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전개의 세기가 0인 곳을 제외하고는 등전이 면과 직교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 플러스 q 쿨롱의 전하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등전이면은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평면으로 그렸지만 등전이면 이 친구는 9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9 봐주시면 되고 이때 이 플러스 q 쿨롱에 의해서 전개가 어떻게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가 플러스 q 쿨롱에서는 전개가 발산합니다. 그쵸? 나오죠? 그런데 이 전개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기력선이 돼요. 즉, 이 빨간 색깔이 지금 결국에는 전기력선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전기력선이 이 등전이면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직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등전이 면에서 계속 직교하면서 전기력선이 뻗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점 1,3의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점 2,1에 있는 1 쿨롱의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단 XY는 단위 벡터이다. 지금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우리가 클롱의 법칙에 의해서 힘의 공식을 이용하면 힘의 크기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XY의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죠. 즉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힘의 방향까지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보기처럼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점 1,3과 2,1을 한번 좌표상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 그리고 이렇게 Y축이라고 한다면 점 1,3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즉 1,3에 지금 어떠한 점전하고 있죠, 여러분?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이 있습니다. 즉 음전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를 대략적으로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1에는 지금 플러스 1 쿨롱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의 힘이 아니라 이 플러스 1 쿨롱에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양전하, 이 친구는 음전하죠. 그러면 서로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이 플러스 1 쿨롱에는 힘이 어떻게 작용해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결국에 이 F의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F의 벡터는 우리가 이 F의 크기와 방향을 하나씩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F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면 크기라고 작성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식 F로 작성을 해보면 4파이 지금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라지 R 제곱분의 Q1
Q2가 되죠. 우리가 나중에 이미 이 힘 벡터의 방향을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Q1과 Q2는 편의상 크기만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크기를 양수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계산해 주시면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리고 이 라지 R은 이 점전화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노란 색깔로 쭉 이어보면 이 길이가 라지 R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1이죠. 2에서 1 차이니까 1이고 여기는 3에서 1을 빼시면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라지 R은 어떻게 계산한다? 루트 밑변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2의 제곱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R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의 제곱을 해주시면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바로 루트 5에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Q1, Q2의 크기만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1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Q1, Q2의 이 의미는 지칭하는 부분은 사실상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이 두 친구의 크기만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생략을 해서 계산을 진행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무엇이 나오냐면 5분의 18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힘 F의 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계산할 거냐? 우리가 이 힘의 방향을 계산할 겁니다. 힘의 방향은 우리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단위 벡터란 크기는 1인데 방향만을 가지는 벡터죠. 즉 우리가 이미 크기는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1이고 방향을 표현하는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힘의 방향을 이미 알고 있어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 힘 벡터 F의 벡터를 이용해서 단위 벡터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초록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이때 크기가 1이지만 이 힘 F와 같은 방향의 이러한 초록색깔 벡터의 단위 벡터를 제가 편의상 스몰 r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r. 그럼 이 친구를 계산하는 과정이죠. 이 단위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냐? 스몰 r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향하는 거리 벡터를 그 거리 벡터의 크기로 나눕니다. 즉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거리 벡터 라지 r 그리고 여기는 거리 벡터 라지 r의 크기를 대입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 거리 벡터 라지 r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향하는 이 주황 색깔 벡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계산해보면 라지 r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향하기 때문에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빼주시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1,3에서 마이너스 2,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결과가 무엇이 나온다?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3에서 1을 빼면 2가 됩니다. 이 친구를 벡터로 조금 수식으로 풀어서 쓰게 되면 라지 r은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i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y축 성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2j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한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이 i를 x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j를 y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럼 제가 xy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2, y의 이러한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에 분자에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작성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y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 거리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물론 여기서 서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미 이 r을 계산을 했습니다. 즉, 이 r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노란 색깔로 작성한 이 r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이 친구 루트 5를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루트 5 해주시면 끝나요. 그럼 이것을 조금 나눠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x, y로 나눠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루트 5분의 2 y로 이렇게 단위 벡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의 크기와
이 힘의 방향을 단위 벡터로 계산했습니다. 즉, 이 두 친구를 이제 곱해주기만 하면 그것이 곧 힘 벡터 F가 됩니다. 그럼 이것만 남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지우도록 하고 여기서 한꺼번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벡터 F는 이 벡터 F의 크기 곱하기 여기에 단위 벡터 R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이 F의 크기는 5분의 18이었죠. 5분의 18. 그리고 단위 벡터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x 그리고 플러스 루트 5분의 2 y 벡터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다 지울게요, 여러분. 크기와 방향 벡터까지 우리가 단위 벡터까지 계산을 마쳤고 이제 이 식을 분배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5 루트 5 분의 18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18 그리고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친구와 분배를 하시게 되면 플러스 5 루트 5 분의 18 곱하기 2는 36입니다. 이것에서 y 벡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보기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적 용량이 C0인 평행판에 공기 커패시터가 있다. 두 극판 사이의 극판과 평행하게 절반을 비유전율이 엡실론 R인 유전체로 채우면 커패시터의 정적 용량은 우선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 문제에서 주어진 C0와 엡실론 R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공식으로 표현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한 C0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공기 커패시터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초반에 어떠한 유전체도 삽입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기만으로 이루어진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평행판 콘덴서의 이 극판 사이의 간격, 이 친구를 D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 극판의 면적,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극판의 면적을 S라고 두게 되고 이 사이에는 지금 공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평행판 공기 콘덴서에서 이 정적 용량 C0 값을 표현해보면 C0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극판과 평행하게 절반을 이라고 표현했어요. 절반을 이러한 유전체로 채웠다. 이 말은 이 극판과 평행하게 이렇게 유전체를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빨간 색깔 이 친구의 비유전율은 엡실론 R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극판과 평행하게 절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극판의 면적은 S로 동일합니다. 근데 바뀐 것은 이 두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러한 것이 바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이 유전체의 간격이 지금 2분의 D로 된 것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위쪽에 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공기만 있는 이쪽을 제가 C1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현한 유전체를 삽입한 부분의 정적 용량을 C2라고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간격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가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C1, 이 친구가 C2로 지금 이러한 그림을 보시면 C1과 C2의 직렬 연결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접근을 해봤고 C1 같은 경우는 역시 간격이 절반으로 나뉘었죠, 여러분? 이 C1에서도 간격이 2분의 D만 바뀌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C1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은 우선 공기 중이니까 엡실론 제로 그리고 간격은 2분의 D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동일하게 S. 그럼 이 친구를 정리를 해보면 동시에 2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동시에 2를 곱하면 결국에는 2분의 2, 즉 1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있는 용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라지므로 이 식은 어떻게 정리되죠? 이 식은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D분의 S가 됩니다. 이때 엡실론 제로 D분의 S는 C 제로예요. 그럼 이 친구를 이 C 제로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유전체, 이 C2 정적 용량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C2는 이 친구는 비유전율이 엡실론 R이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R을 곱해 주셔야 되고 간격은 절반으로 나뉘었습니다. 2분의 D 그리고 면적은 동일하게 S.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분모 분자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2가 곱해지고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R 그리고 D분의 S가 됩니다. 여기서 엡실론 제로 D분의 S가 뭐죠, 여러분? 이 친구가 C 제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2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엡실론 R 곱하기 C 제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전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것을 표현해보면 C 제로는 엡실론 제로 D분의 S가 되고요. C1은 우리가 2C 제로 그리고 C2는 2 엡실론 R 곱하기 C 제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C1과 C2를 직렬 연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콘덴서에서 직렬 연결은 저항에서의 병렬 연결을 계산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C1 더하기 C2는 합분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합,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하는 거죠. 잘 안 보실 수 있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더하고 분자에는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는 2C 제로 더하기 2 엡실론 R C 제로 분의 위에는 곱하죠. 2 곱하기 C 제로 곱하기 2 엡실론 R C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C1 더하기 C2는 평이상 전체 우리가 합성 정정 용량이라고 해서 CT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T는 분모는 지금 2C0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2C0 여기는 1 플러스 지금 보시면 엡실론 R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분자는 4 그리고 C0의 제곱 그리고 엡실론 R이 있네요. 그러면 4 엡실론 R 곱하기 C0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4가 약분돼서 2가 남게 되고 지금 C0 약분돼서 이 제곱이 사라져서 한 개만 남겠죠. 원래 2개가 곱해져 있었는데 약분이 돼서 C0 하나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엡실론 R 분의 지금 분자는 2 엡실론 R C0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보기와 비슷한 선지가 없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냐면 동시에 분모 분자를 엡실론 R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도 엡실론 R로 나눠주시고 분모도 엡실론 R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분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CT는 전체 합성 정정 용량은 분모 같은 경우는 이 친구부터 표현해볼게요. 엡실론 R분의 엡실론 R은 1이죠. 1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엡실론 R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엡실론 R분의 1 분의 분자는 지금 2C 제로가 남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보기 3번을 보시면 1 플러스 엡실론 R분의 1 분의 2C 제로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판 커패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가 다음과 같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약 몇 페러퍼 미터인가? 우선 이 문제에서 지금 말하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를 제가 편의상 W-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 즉 단위 최적당 이 정전 에너지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암기하기 까다로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것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전속밀도 D는요. 우리가 엡실론 2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의 식에서 이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을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엡실론 2가 D죠, 여러분. 따라서 이 다음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D라고 작성하셔도 되고 D 곱하기 2로 작성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 공식 또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를 전개색이 2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2는 엡실론 분의 D가 되죠. 즉 이 자리에 이 친구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엡실론 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W-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 역시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단위까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봤더니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유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엡실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주어진 것은 전속밀도 D 그리고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W-가 주어지고 엡실론을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이용하면 편하겠죠, 여러분? 왜냐면 W-도 알고 있고 D도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건 이 엡실론밖에 없는 이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W 다시는 지금 E 엡실론분의 D 제곱이 되고 이 친구를 우리가 원하는 엡실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양변에 동시에 E 엡실론을 곱하게 되면요. E 엡실론 곱하기 W 다시 이 친구는 D 제곱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상태에서 동시에 이 W 다시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엡실론만 남게 되고 우변은 이 W 다시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이 친구를 조금 이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이 좌측의 공식이 어떻게 된다? 엡실론은 이 W 다시분의 D 제곱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대입만 잘 해주시면 돼요. 쭉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2 곱하기 W 다시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D만 고려하시면 안 되고 D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리고 유전율이기 때문에 페러퍼 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내압 및 정적 용량이 각각 다음과 같은 4개의 컵패시터가 있다. 이 컵패시터들을 직렬로 연결하여 양단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상승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컵패시터는 단 컵패시터의 재질이나 형태는 동일하다. 우선 이 문제는요. 지금 4개의 컵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된 상태이고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는 것은 곧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전하량이 일정하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 내압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내압이 무엇이냐? 내압은 이 콘덴서가 버틸 수 있는 최대치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견딜 수 있는 전압의 최대치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내압을 예를 들어 VN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VN에 정적 용량 C를 곱하게 되면 Q는 CV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하량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전하량이 정확히는 어떠한 전하량이냐? 우리가 이 전압이 최대치인 만큼 전하량도 최대치예요. 즉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최대치니까 M이라고 표현할게요. 즉 내압까지 우리가 가했을 때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QM을 각각 계산을 해주시고 이때 이 각각의 콘덴서에서 이 QM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이 전하량이 가장 작은 친구가 가장 빨리 절연이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축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친구가 먼저 절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QM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편의상 이 친구를 CM, C2, C1이죠. C1, C2, C3, C4라고 했을 때 이걸 통해서 Q1, Q2, Q3, Q4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1은 C1, 여기 2 마이크로페럿이요. 단위는 신경 안 쓰고 바로 수치만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내압은 1000입니다. 그러면 2000 마이크로 클롱이 되는 것이고 이때 Q2는 지금 3이죠. 3 곱하기 700 그러면 21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3는 우리가 정적 용량 값은 4, 그리고 내압은 우리가 600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2400. 마지막으로 Q4는 여기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Q4는 우리가 8 마이크로페럿에 300V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400으로 이 Q3와 동일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식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게 결국에는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대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이 가장 작은 콘덴서가 먼저 절연이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거 찾아봤더니 이 친구죠. 즉 이 C1이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계속 전압을 상승시키게 되면 이 친구는 버티지 못하고 우리가 절연이 파괴가 된다. 즉 더 이상 전하량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우리가 C1은 1000V 그리고 2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극판의 면적이 S인 평행판 컵페이스터의 유전율이 각각 엡실론 1이 4, 엡실론 2가 2인 유전체를 채우고 AB 양단에 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엡실론 1, 엡실론 2인 유전체 내부의 전개색이 E1과 E2의 관계식은 단 시그마는 면전화 밀도이다. 지금 주어진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유전체가 엡실론 1, 엡실론 2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이기 때문에 전개는 지금 플러스 시그마 측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지금 유전체 경계면이 이 부분이죠. 제가 빨간 색깔로 그은 이 부분이 유전체 경계면인데 지금 유전체 경계면에 전개세기가 수직으로 입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입사각 세타1 그리고 굴절각 세타2가 둘 다 0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유전체 경계 조건에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전속밀도의 법선 성분 또는 수직 성분이 연속이다 또는 같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법선 성분이 같다. 그러면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전속밀도의 법선 성분이란 우리가 D1 곱하기 코사인 세타1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D2 곱하기 코사인 세타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타1이 세타2 둘 다 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0도는 우리가 1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식을 간단하게 D1과 D2가 같다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타1과 세타2가 0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시면 다 했습니다. 우리가 D1은 우리가 엡실론 1 곱하기 E1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D2는 엡실론 2 곱하기 E2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엡실론 1이 문제에서 4라고 주어졌어요. 따라서 4, E1은 지금 2가 됩니다. 양변을 동시에 2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E1은 E2가 되는 것이죠. 한번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보기 보시면 3번에 E1은 E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2m이고 건수가 120회인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30으로 하려면 원형 코일에 몇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가? 우선 우리가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공식은 우리가 H는 EA분의 NI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때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H는 자개의 세기죠. A는 이 원형 코일의 반지름입니다. N은 건수가 되죠. 감은 횟수. I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는 자개의 세기가 오히려 주어지고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전류 I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즉, I에 대해서 이 식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는 우리가 EA는 양면을 곱해주셔야 되죠. 따라서 EA, H가 되고요. 그리고 N은 동시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분모로 N이 갑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건수는 120회. 그리고 2 곱하기 반지름은 2m, 그리고 자개의 세기는 30. 이것을 계산을 해주시면요. 지금 분자가 지금 120이죠. 그리고 분모도 120이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1A가 흐르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5cm, 외구의 반지름이 10cm이고 공기로 채워진 동심구형 컵페이스터의 정정 용량은 약 몇 피코페럿인가? 우선 우리가 동심구라는 것은 공 안에 공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즉, 구 안에 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내구, 이 친구는 반지름이 지금 5c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구의 반지름은 10cm로 주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구 사이에는 공기로 채워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심구에서 정정 용량 공식 C 복습을 해보면 이 친구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엡실론이 됩니다. 공기 중이니까 바로 엡실론 제로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있고 아니면 분모 분자의 동시에 A, B를 곱해주시면요.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엡실론 제로 AB라는 공식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식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위의 공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A는 우리가 5cm죠. 따라서 5 곱하기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즉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B는 우리가 10
cm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파이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단위가 페럿입니다. 이것을 계산기 상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C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페럿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피코 페럿을 묻고 있죠. 우리가 이때 이 피코라는 것은 이 P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단위 환산하는 과정을 조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 뒷부분에 우리가 단위 환산을 위한 계산을 추가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1을 곱할 거예요. 1, 즉 우리가 10의 1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빨간 색깔로 표현한 부분은 결국에 1을 곱한 거죠. 따라서 이 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답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말은 역시 단위도 아직까지는 페럿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피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이 친구들끼리만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10의 12승은 결국에 10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1.11 곱하기 10이니까 이 값이 11.1이 되는 것이고 뒤에 이 단위 부분은 피코페럿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시면 보기 1번에 11.1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전류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와전류손의 공식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P2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T, F, BM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때 T는 철심의 두께, F는 주파수, BM은 최대 자속 밀도가 되는데요. 지금 문제 보시면 비례 반비례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와전류손은 P2는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전개되죠, 여러분? T제곱, F의 제곱, BM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파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와전류소는 주파수 제곱에 비례하는데 지금 보기 1번 보시면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비유전율 엡실론 S가 6인 유전체 중에서 전개의 세기가 다음과 같을 때 분극의 세기는 약 몇 쿨롱 퍼 제곱미터인가? 우리가 분극의 세기 공식은요. 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P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1 곱하기 2가 됩니다. 모든 공식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다 전개가 가능한데 이 해당 문제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되죠. 지금 보시면 엡실론 S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전개색이 2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지금 36파이분의 이러한 꼴로 표현이 되어 있죠. 어딘가 익숙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엡실론 제로라는 친구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도 있지만 이것과 같은 값으로 우리가 파이로 표현하면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서 정답을 쉽게 찾기 위해서 이 두 번째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엡실론 S-1은 6-1이죠. 6-1 그리고 전개세기는 10의 4승입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요. 우리가 P는 36파이분의 지금 이 부분은 5가 되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과 10의 4승은 우리가 곱해주시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를 보시면요. 2번에 36파이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가진 두 유전체가 서로 경계를 이루며 접해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경계면에는 진전화 분포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 문제는 유전체의 경계 조건에 관한 문제이죠. 우선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유전체의 경계면을 표현을 하고 위쪽을 엡실론 1, 아래쪽을 엡실론 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엡실론 1에서 엡실론 2 축으로 이렇게 전개 E1 또는 전속밀도 D1이 입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겠죠. 이 친구를 E2
또는 D2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경계면의 법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 부분이 입사각 세타1이 되고요. 이 부분이 굴절각 세타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전체 경계 조건에서는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개에서 접선 성분 또는 수평 성분이라고 하죠. 전개의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또는 같은 말로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다고 이게 등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 이원의 접선 성분은요. 지금 보시면 이 이원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 벡터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원의 접선 성분이라는 것은 이 빨간 색깔 벡터를 말합니다. 즉 이 부분을 그대로 쭉 연결시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접선 성분 또는 수평 성분이 되는 것이고 이 빨간 색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 빗변, 여기 직각삼각형을 주목을 해주세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원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 1을 곱하면 이 높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게 이원이고 이 상태에서 사인 세타 1을 곱하면 이 빨간 색깔 벡터가 된다. 즉, 이 부분은 이원 곱하기 사인 세타 1는 뭐랑 같다? E2 곱하기 사인 세타 2랑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E2죠. 이게 E2인데 E2의 사인 세타 2를 곱하게 되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걸 쭉 이동시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즉, 이 E2와 D2는 이 빨간 색깔 벡터와 노란 색깔 벡터로 쪼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빨간 색깔 벡터를 쭉 옮겼더니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E2에서 사인 세타 2를 곱하면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경계 조건의 의미는요. 전개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전속 밀도는요. 수직 성분 또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또는 연속이란 표현 대신에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친구는 이 노란 색깔 벡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D1일 때 D1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1을 곱하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의 이 밑변을 계산할 수 있죠. 이 친구가 그대로 이 노란 색깔 벡터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D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은 우리가 D2 곱하기 코사인 세타2와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D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D2일 때 D2의 코사인 세타2를 곱하면 이 노란 색깔 부분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는 것은 이 노란 색깔 벡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한번 개념을 쭉 정리를 해봤고 보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는 불변이다. 아니죠. 우리가 보시면 전개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입니다. 따라서 이게 불변이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2번,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는 굴절한다. 맞죠? 지금 여기서 굴절하고 있습니다. 3번, 경계면에서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연속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경계면에서 전개의 접선 성분은 연속이다. 역시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두 평행판 축전기에 채워진 폴리에틸렌의 비유전율이 엡실론 R, 평행판 간 거리 T가 1.5mm일 때 만일 평행판 내의 전개의 세기가 10kV/m라면 평행판 간 폴리에틸렌 표면에 나타난 분극전하 밀도는 즉 면에 나타난 분극전하 밀도,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분극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는 분극의 전하량 QP를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표면에 나타난 분극 전하 밀도, 이 말 자체가 분극의 세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극의 세기 공식을 한번 작성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여기서는 P 유전율이 엡실론 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엡실론 R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2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극의 세기는 분극의 전하량을 우리가 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단위 역시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단위는 참고를 해주시고 한번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기를 보시면 18파이 또는 36파이라고 나와 있죠. 즉 이렇게 파이로 나타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엡실론 제로의 값을 두 가지 버전으로 기억을 하시면 문제풀이를 하실 때 조금 쉽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잘 기억을 하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있고요. 두 번째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값인데요. 표현 방법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2번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보면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엡실론 r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 전개는 지금 10 곱하기 킬로볼트 퍼 미터이기 때문에 킬로, 즉 10의 3승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한번 보기와 비슷하게 찾아보면 지금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10의 여기까지 해주면 이 친구는 10의 4승이죠. 즉 10의 마이너스 9승과 10의 4승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남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36 파이 그대로 와주면 되고 엡실론 r 마이너스 1도 분자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엡실론 r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빨간 색깔 부분을 처리를 해주시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이것과 같은 정답을 골라주시면 보기 4번에 36파이분의 엡실론 r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평등 자개 내에 놓여있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지금 보시면 도체의 전류를 흘리고 이때 이 평등 자개 내에서 도체가 받는 힘을 묻고 있는데요. 이때 힘은 공식 F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I 크로스 B에 즉 I와 B를 외적한 것에 도체의 길이 L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두 친구가 지금 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각각의 크기를 곱해주시고 마지막에 이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됩니다. 즉 여기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도체의 길이 L까지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익숙한 공식의 형태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여기서는 뭐 B, I, L 사인 세타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곱셈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힘은 전류에 비례한다. 지금 보시면 전류에 비례하는 것이 맞죠? 이게 F입니다. F는 이 친구 이거 전류 I가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힘은 자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즉 힘 F는 지금 자속 밀도와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자속 밀도 B라는 것은 μh로 역시 자개의 세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선은 힘은 도선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보시면 F는 지금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힘은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과의 사이각의 정연에 관계된다. 말이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세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세타는 이 외적에서 나왔죠. 이 외적에서 이 전류 I와 자속밀도 B가 이루는 사이각에서 사인을 취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과의 사이각, 즉 세타에서 정연과 관계가 된다. 이 정연이 의미하는 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인파는 우리가 정연파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사인과 정연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세타에 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B 사인 세타 L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